민원연을 만난 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기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용감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보는 안목이 생겼고 좋은 보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민원연 회원입니다. 세상에 없던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보구 씨가 왔으니까요. 저희 하고 있는 종편 모니터 이야기 좀 털어보겠습니다. 민원연 종편 모니터 무개념 특집. 네, 정말 무개념이긴 하죠.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정관용의 시사자키에도 요거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관용 씨가 우리는 혹시 CBS에서는 안 했나요? 했더니 우리는 정말 비투 안 했어. 우리는 비투라고 전혀 그런 적 없어. 라고. 그렇지? 라고 PD한테 물어봤는데 PD도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적을 비껴가셔서 그랬는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YTN의 노종면 기자께서도 비투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은 무개념, 무감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비투라는 말을 처음 쓴 곳은 일간투데이라는 매체입니다. 도끼로 본물 터진 비투 이런 제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끼 터졌을 때. 터졌을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터진 11월 28일에 도끼로 본물 터진 비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일간지 중에서 이 비투를 처음 쓴 곳은 중앙일보입니다. 지면 보도에서 마이크로닷 도끼 비 미투 이어 연예계에 흔드는 비투라는 제목으로 내놨습니다. 비투가 뭐예요, 그러면? 자, 설명해 보시죠, 이제. 최근에 특히 11월 중순부터 가수 마이크로닷을 시작으로 일부 연예인들의 가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몇몇 폭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빚이 있다 해서. 그래서 그런 일부 연예인들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폭로하는 연쇄적인 일이 발생하자 그거를 미투에 빗대서, 그러니까 미투랑 비슷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 용어를 쓰는 언론사들은. 그래서 비투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 용어를 안 쓰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상당히 부적절한 용어죠. 사실은 이게 지금 아주 소수인데 이런 연예인들이, 그리고 이런 연예인들 사건의 경우 언론사들이 이렇게 한데 묶어서 그 용어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사건들 중 일부는 과연 그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지금 이영자 씨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영자 씨는 거기다가 끼워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미투를 비유한 용어를 쓸 수는 없다. 네. 같은 사건도 아닐 뿐더러 이게 그리고 비유할 때가 아니잖아요. 미투는 이 사회적인 억압이 있는 거고 침묵을 오랜 시간 강요받았고 권력형 성폭력이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인데 이 채무 불이행을 폭로하는 게 과연 사회적 운동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투자라는 거 나도라는 말 빼고는 아무것도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쓴 일간 투데이에서는 뭐 자기가 했는지 아니면 댓글을 보고 이런 제목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댓글이 먼저였는지 일간 투데이가 먼저였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목에서 맨 처음 비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이제 일간 투데이고 그때부터 거의 모든 매체가 다 썼어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YTN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연합뉴스, 그리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말할 것도 없고 중앙일보는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이 용어를 제목으로 뽑은 기사를 지면에도 냈어요. 이건 중앙일보가 유일합니다. 제목에도 이 용어를 뽑아서 지면에까지 낸. 뭐 인터넷판에는 사실 거의 모든 매체가 이 용어를 다 썼습니다. 뭐 노컷뉴스는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노컷뉴스가 아니고 우리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시사자키만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안 쓴 언론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래서 봤더니 한겨레는 안 썼고 오히려 이 신조가 굉장히 무례하다.
미투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 칼럼을 실었죠. 네. 이거 이제 지면에도 실었고 네. 그런 이 쓰고 안 쓰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한겨레와 같은 매우 극소수의 매체를 제외하면 그냥 다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용어 학사 얼마나 재밌어. 내가 봐도 내 가족 편이어도 이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일단 연예인 얘기 되게 좋아하는 데다가 그렇죠. 비투라니 이런 재미있는 말이 어딨어. 그러니 아주 신이 나서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종편에서 이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인데요. 자,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프로그램, 특히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최근에 특별히 많아진 건 아니고 늘 보던 걸 보고 있는데 네. TV조선 신통방통 우리가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되나요? 아무튼 주시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제 진행자가 김광일 씨에서 김명우 기자로 바뀌었고 바뀌었죠. 예. 변화를 거친 프로그램인데 진행자만 바뀌었지 뭐 별다른 변화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뭐 프로그램 구성도 바뀐 게 없고 코너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조간신문도 쭉 보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월 28일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부적절한 용어가 처음 인터넷 매체에서 등장한 그날부터 12월 4일까지 저희가 한번 방송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 연예인 가족 채무 논란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 방송일로 치면은 총 6일인데 이날 중에 딱 하루 빼놓고 12월 3일 월요일 딱 하루 빼놓고 다 했어요. 예, 하루하루 다 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다 하는데 분량도 만만치가 않아서 가장 많이 한 날 1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전체 방송 중에 4분의 1을 이 연예인 가족 채무 논란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뭐 다른 날도 22%, 24%좀 적은 날이 8%에서 평균적으로 한 18%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통 한 70분 해요. 70분 하는데 그 중에 한 12, 13분 정도는 무조건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맨날 반복해서 보도할 내용인지 그렇게 파헤칠 내용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가십성으로 흐르기 위험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론이 굉장히 건조하게 간단 명료하게 보도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피해 고발이 있었고 사실관계는 이렇고 뭐 이렇게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냥 일반 리포트로 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뉴스죠. 사실 저희가 흔히들 이제 방송에서 접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슈 중심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반부 뉴스에나 잠깐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연예 뉴스, 연예가 중계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마련이죠. 그런 데서 이렇게 25%씩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신통방통은 프로그램 취지가 조간신문을 가지고 그날의 이슈를 파헤쳐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도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걸 25%나 하고 있다는 것은 정체성을 알기 어렵다. 그러면 이걸 많이 하기만 해서 문제냐? 그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부적절한 용어를 또 거의 매일 쓴 겁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 내내 이걸 했는데 하루 빼놓고 원래는 6일이에요.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 근데 6일 중에 5일을 하면서 11월 29일 딱 하루 빼놓고 역시 그 용어를 다 쓴 겁니다. 특히 11월 28일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를 다룬 코너의 제목 자체가 미투 이어 그거 미투 이어 그거 비상이에요. 아이고. 심지어 제목은 그거고 이제 종편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판넬 같은 걸로 그래픽 자료 보여주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하죠. 맞아요. 그 판넬의 이름이 뭐냐? 미투 이어 연예계 흔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 미투하고 그 용어를 같이 쓰고 있죠. 그러네. 이거 더 나쁜 거거든요, 사실. 그러네. 네. 근데 둘 다 제목을 보면 미투가 뭔가 비상 사태를 초래했다. 또 미투가 연예계를 흔들었다. 이게 뭐예요? 뭔가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고 비상사태로 만든다는 그런 인식을 지들이 하고 있거나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쓰고 있는 거죠. 아마 막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그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부적절하죠. 미투는 연예계를 흔들거나 무슨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억압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말 그대로 고발하고 사회적 연대하고 그래서 없애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취지의 운동이잖아요. 이게 무슨 연예계를 흔들고 막 이런 식의 묘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그 용어를 쓴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래서 다른 날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를 제목으로 뽑진 않았지만 역시 말을 합니다. 말을. 이제 11월 28일 방송이 사실 제일 문제적인데 다른 방송에서도 용어로 썼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지만 이 TV조선이 이 미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 방송에서 알 수 있어요. 되게 웃긴 거죠. 이 용어를 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체성이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인식이. 그러니까 이게 별로 할 말이 크게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아무 말이나 막 시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헛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 TV조선은 이 미투랑 이 연예인 채무 논란을 완전히 똑같은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게 이 진행자 TV조선 기자와 이 대담에 나온 패널들의 대화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 김명우 앵커 이 진행자거든요. 이분이 네.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얼마 전에도 이 연예계 문화계에 소위 말해서 미투 폭로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비투라는 것도 비투라는 것도 한동안 계속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미투 얘기는 왜 하냐?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자기네들이 그 신조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마치 똑같은 것처럼 만들어 놓더니 아니 전혀 나는 그 맥락이 이해가 안 가네. 맥락이 없죠. 없으니까. 나도 맥락은 나도 당했어 이거잖아. 원래 이제 미투가 나도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동안 침묵했다라 그것을 이제 용기 있게 폭로한 건데 지금 같은 거라고는 나도라는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엮어가지고 마치 똑같은 사안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망하고 또 그렇게 대답하고 다들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이날 패널로 나왔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이어질 있다면서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또 미투랑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미투 폭로도 어떤 여성분이 과거에 그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그게 화제가 되니까 네. 다른 분들이 연달아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라고 나선 것이잖아요. 예. 이번 경우도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그 채권에 대해서 예.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화를 크게 해주고 예. 주목을 받으니까 만약에 비슷한 어떤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많다면 네. 그동안 좀 여의치 못해서 문제 제기를 못했다면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 해당 언론사의 어떤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저급한 방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TV조선만 사실 비단 이런 건 아닙니다. 다른 방송사들도 사실 비슷한데 TV조선의 분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TV조선 뉴스에서도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뉴스에서 이런 거 하기 쉽지 않는데. 아 뉴스에서도 했어요? 저녁 종합 뉴스9에서 심지어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뭔지 아실 텐데 약간 미니 다큐처럼 구성하는 기자나 앵커가 리포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우가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TV조선판 뭐 뉴스 비평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역시나 제목에 이건 이제 보도 처음에 시작하는 밑에 하단 자막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보도 리포트가 진행 중일 때 우측 상단 화면에 뜨는 그 박스 자막 있죠? 네네. 그게 이제 또 다른 보도 제목인데 거기에 이제 또 그 용어를 쓴 거예요. 비투라는 신조어가 연예계를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고발했던 미투를 본따서 빚, 그러니까 받을 돈을 나도 떼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미투를 본따서 이런 뜻의 신조어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투를 본딴 게 누구예요? 지들이에요. 언론사 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체 이탈식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하는 식의 보도죠. 그래서 뭐 이 보도 내용이 별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예인들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도 별게 없고 네. 그러면서 굳이 미투 얘기는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게. 이런 정체불명의 이제 보도가 저녁 종합뉴스에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무튼간에 물론 그 이제 연예인 가족 일부가 채무를 실제로 불이행한 사건이 있고 다른 데서도 그런 사건이 있다면은 보도할 수 있죠. 보도할 수 있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이거를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매일같이 특별히 더 보도할 게 없는데 그러게. 하면서 계속 이상한 용어를 쓰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미투를 가져오고 이건 사실상 이제 미투에 대한 비하다. 이제 이 우리 보고서가 이게 신문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처음에 이거 지면에 냈을 때도 우리가 비슷한 보고서가 나갔었는데 이건 사실상의 미투에 대한 비하라고 볼 수 있는 언론사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TV조선 포함해서 사실 미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막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